선형대수 기출동형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선형대수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몇 가지 일단 방향을 좀 잡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형대수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할 게 많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임용에서 다뤄지는 거는 그 중에서 굉장히 일부분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방향을 잡아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행렬하면은 중요한 게 행렬에서 그 뻗어 나오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죠. 근데 그 우선은 행동치 변환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 reduced row echelon form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얘랑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쵸? 개수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는 게 개수 태화차수 정리입니다. 네. 개수 태화차수 정리는 이따가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죄송한데 혹시 뒤에 문 좀 닫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행렬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면은, 그렇죠, 고유값이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정사각 행렬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에요. 고유값과 고유 벡터. 여기는 그 정사각 행렬. 그러면 이제 수반 행렬이 뭔가? 그리고 행렬식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잖아요. 그쵸? 성질 중에서 이 고유값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성질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행렬식 관련해서 또 고유값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개념이 또 있죠. 뭐냐면 대각합입니다. 그렇죠? 네. 또 이 개수 대화차수 정리라던가 아니면은 고유값과 고유 벡터 이런 것들은 이 행렬하고 이제 선형 변환하고 관계가 또 있죠. 그렇죠? 선형 변환. 선형 변환하고 행렬하고는 거의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형 변환이 있으면은 행렬을 찾을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임용에서 다루는 거는 유한 차원 벡터 공간이니까 거기서는 그 행렬 선형 변환이 있으면 이걸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 적당한 기절을 잡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수 태화차수 정리가 그 의미하는 게 뭔지, 요거는 이제 그 차원, 그 상의 차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계 차원하고 요런 걸 연결시켜 주는 거다. 상의 차원하고 해계 차원을 더하면 이제 정의역의 차원이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거는 말하자면 선형대수의 동형 정리입니다. 그렇죠? 동형 정리. 그리고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 문제를 풀면은 때때로 이 선형 변환을 이제 대각 행렬로 나타낼 수 있죠. 대각화하는 과정이라든지. 네. 그리고 선형 변환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게 이제 2 또는 3차원의
내려오게 되면은 주로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2차원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회전, 3차원에서도 회전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형, 이런 선형 변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뭐 고유값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의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이제 2, 3차원을 다루기 때문에 특히 이 3차원에 대해서는 그 외적의 개념도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좀 더 추상적으로 간다면은 내적 공간 같은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내적 공간도 유한 차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유한 차원. 네. 물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벡터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벡터 공간에서는 여러분들 기저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선형대소학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용에서는 이 정도 내용들에 대해서 개념을 잡으시면은 문제는 충분히 다 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적어보니까는 별로 뭐 많이 할 건 없죠. 그렇죠? 요것만 다 마스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각 성분이 실수인 3x3 정칙행렬. 정칙행렬이라는 이야기는 가역행렬이라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A의 그 수반행렬을 ADJ-A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진위를 판별하라 라고 했는데 일단 뭐 ADJ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행렬 A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행렬 A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A를 n by n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게 이제 보통 실수 행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세요. 사실은 이 수반 행렬의 정의가 그 복수어에서는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 네, 근데 뭐 임용에서는 그런 개념을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그건 무시하고 그냥 모든 체에 대해서 똑같이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 A를 n by n 행렬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A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행렬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그 I행과 J행을 지워요. I행과 J행을 지우고 그래서 여기 이제 I행을 그리고 여기는 J행을 이렇게 지웁니다. 지우면은 원래 n by n이었는데 행하고 열을 하나씩 지웠으니까 이제 n-1 by n-1이 될 거 아니에요? 요거의 행렬식 있죠. 이 행렬식을 요거의 행렬식을 소행렬식이라고 합니다. 소행렬식.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MIJ라고 쓰고 소행렬식. 마이너라고 하죠. 예. 마이너가 이제 쭉 얻어질 거 아니에요. n제곱계가 얻어질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부호를 좀 줘서 행렬을 새로 하나 만들 거예요. C라는 행렬을 만들 건데, C는 뭐냐면 n by n 행렬이에요. n by n 행렬인데, 요게 이제 C에 ij 성분이 어떻게 생겼냐? ij 성분은 요거는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 m i j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부호가 행 하나, 열 하나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렇게 생긴 이 C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이제 여인수라고 합니다. 여인수. 네. 그리고 얘를 여인수 행렬이라고 하죠. 여인수 행렬. 그러면은 이 C를 트랜스포즈를 취하잖아요.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그게 이제 수반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공부하신 지 오래됐으니까 다 알고 계신 건데, A를 우리가 이제 A, B, C, D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를 계산을 해볼게요. M11은 D죠. 요거 1행 1열 지웠으니까 D죠. M1행 2열은 요렇게 지웠으니까 C죠. 그 다음 M21은 2행 1열 지웠으니까 B죠. M22는 2행 2열을 지웠으니까 이제 A예요. 예. 그러면 코팩터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부호가 보세요. 1 더하기 1은 2, 마이너스 1이 2제곱이니까 여기는 플러스예요. 여기는 1 더하기 홀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부호가 이렇게 교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C는 그러면 D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adjoint A는 이거의 전체 행렬이라 했으니까 D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A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A랑 adjoint A를 곱해봤더니 이게 뭐가 돼요? 이게 AD 마이너스 BC 곱하기 항등 행렬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이론할 때도 설명을 여러 번 했었어요. 예. 이거는 그 행렬식의 성질과 그 다음에 그 라플라스 전개를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사실 자명한 겁니다. 네. 행렬식의 성질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 내용은 자명한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A 곱하기 adjoint A는, 요거는 adjoint A와 A의 곱과 같고, 이거는 뭐냐면은 A의 행렬식 곱하기 항등 행렬, 요렇게 된다는 거. 요게 이제 수반 행렬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노트는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djoint A의 n제곱은 adjoint A의 n제곱이다. 자, A의 n제곱의 adjoint 행렬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그 정칙 행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가 좀 쉬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a 곱하기 adjoint a가 요게 이제 뭐예요? determinant a의 e였으니까 따라서 adjoint a는 뭐예요? determinant a의 A 인버스가 되는 거죠. 네. 이걸 이용하면 이 내용을 쉽게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adjoint A의 n제곱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 위의 공식에 의해서 뭐예요? determinant A의 n제곱. 그죠? 여기다가 뭐예요? A의 마이너스 n제곱이죠. 예. 자, 그런데 이 행렬식 디터미넌트 A의 n제곱이란 거는 행렬식의 성질에 의해서, 자, 요거는 노트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더니 이게 디터미넌트 A의 마이너스 1제곱에 n제곱하고 같아졌죠. 그쵸? 그런데 이게 adjoint A라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 1번은 뭐예요? 그 참입니다. 참. 자, 요런 정도는 뭐 이 정도로 해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트랜스포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아까 우리가 여인수에 대한 정의로부터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약간 복잡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 공식을 이용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어드조인트. 근데 이제 A 트랜스포즈도 우리가 이 공식은 뭐 언제 쓴 거예요? A가 이제 가역일 때 쓴 거잖아요. 근데 A 트랜스포즈 또한 가역이죠. 예. A 트랜스포즈 또한 가역이고, 그래서 어드조인트 A의 트랜스포즈를 보게 되면은 이건 뭐다? 디터미넌트 A의 트랜스포즈에다가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네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디터미넌트 A의 트랜스포즈나 디터미넌트 A나 똑같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라고 했는데 요거는 A 인버스의 트랜스포즈랑 같죠? 네. 그런데 이 트랜스포즈는 실수를 곱한 다음에 스칼라를 곱하기 전에 트랜스포즈 한 거랑 곱한 다음에 트랜스포즈 한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디터미넌트 A의 A 인버스의 요거 전체에 이제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속 안에 있는 게 이게 ADJN이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것도 그 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드조인트의 어드조인트 A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 어드조인트 A 자체가 말이죠. 이 자체의 행렬식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행렬식이 얼마가 되는지. 자, 어드조인트 A는 디터미넌트 A의 A 인버스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행렬식을 다루실 때는 약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좀 사용했던 것도 정리를 해둘까요? 네. A하고 B는
전부 다 이제 n by n 행렬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디터미넌트 a, b가 그리고 이게 가역인 거 그 0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0번. a가 가역, 필충이 이제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겁니다. 그죠? 예. 0번이고 디터미넌트 ab가 디터미넌트 a, 디터미넌트 b. 물론 이제 논리적으로는 이걸 먼저 증명을 뭐 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네. 자, 행렬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디터미넌트 ka는 어떻게 돼? 실수 k를 곱하면, 스칼라 k를 곱했을 때,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밖에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면, a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의 인버스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하고는 교환한다. 이런 것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그 행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행렬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하나 적어 놓을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적어 놓을까요?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a를 보는데, 이 a 자체를 우리가 이 열벡터들의 어떤 열벡터들의 어떤 하나의 벡터로 본다면, 열벡터 자체의 벡터로 본다면, 열벡터의 벡터? 그건 좀 열벡터의 순서상으로 본다면, 그러면은, 요거는, 교대 겹선형 형식이다. 또 이 말하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거 한다고 또 그럴까 걱정이 좀 되는데, 아무튼 교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행렬을 바꿨을 때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부호가 바뀐다. 겹선형이라는 거는 이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선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식의 성질을 요약한 거예요. 형식이라는 건 이게 스칼라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하나만 딱 더해주면은 행렬식의 값이 결정이 됩니다. 뭐냐면 그게 디터미넌트 e가 1이라는 거예요. 이거 더하기 이걸 만족하는 행렬식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교대 겹선형 형식은 행렬식 하나밖에 없어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행렬식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는 디터미넌트 a의 n제곱에다가 인버스니까 뭐예요?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요것도 가역인 거죠.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 공식을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조인트 A. 요거는 뭐다? 요거는 디터미넌트 어조인트 A의 어조인트 A의 인버스다. 자, 다시 한번 구해볼까요? 요거는 뭐였죠?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 여기는 뭐예요?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죠. 요거의 인버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여기는 디터미넌트 A의 n제곱, 거기다가 마이너스 1제곱.
디터미넌트 아까 우리 했던 거죠. 좀 전에 n-1제곱. 그리고 요거는 뭐가 돼요? 요거는 다시 디터미넌트 a의 인버스 이렇게 되죠. 네, 인버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는 a 인버스 인버스니까 그러면 a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디터미넌트 a의 n-2제곱의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거짓입니다. 언제 참이 될까요? n이 2일 때는 참이죠. n이 2일 때는 참. 여기는 뭐였어요? n이 3이었죠? 네, n이 3이니까 거짓이 되는 겁니다. 네, n이 3이니까 거짓이고 n이 2일 때는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번에는 4x4 행렬 A가 있습니다. 고유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행렬 A의 특징에 대해서 판단해라. 자, 아까 제가 고유값 하면은 이 고유값과 행렬의 그 어떤 특징적인 그런 그 값들, 행렬과 연관된 특징적인 값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울게요. 고유값과 행렬식과 자취. 자취는 대각합이라고, 저는 대각합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A를 n/n 행렬이라고 할게요. 오버 F. 최고요. F바를 대수적 배포라고 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F는 R이고 F바는 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 사실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A는 무조건 우리가 대수적인 부분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대수적인 부분. 람다가 뭐 원래는 이게 자연스러운 접근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뭐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고유값이 어디서 왔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람다가 이게 대수적인 고유값이다. 자, 이 말은 필요 없어요. 무시해도 돼요. 예. 대수적인 고유값, 대수적 안 써도 됩니다. 이건 안 써도 되고 제가 대수적인 중복도를 얘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값이다 하는 A의 고유값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랑 동치냐면은 TE 마이너스 A 요거의 근이다. 람다가 T는 람다가 디터미넌트 TE 마이너스 A는 0의 근이다. 자, 요거 얘는 A의 특성 당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행렬 A의 특성 당식, 요거를 우리가 characteristic A, T로 쓰고 특성 당식이라고 합니다. 고유 당식, 특성 당식. 특성 당식. characteristic 폴리노미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수적 중복도가 m이다. 그래서 대수적 중복도는 이거는 뭐냐면 characteristic A, T에서 중복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중복도를 고려할 때, 대수적 중복도를 고려할 때 항상 n개 근을 가진다. n개 고유값이 존재한다. n개의 항상 n개의 대수적인 고유값이 존재한다. 항상.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람다 1, 람다 2, 람다 n이라고 하자.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뭐예요? 정의에 의해서 이 characteristic A, T가 이게 product T 마이너스 람다 J가 되겠죠. J는 1에서 n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대수적으로 당연한 거죠. 그쵸? 그런데 이 모양새를 보시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eterminant A가 람다 1, 람다 2, 람다 n이고, 그리고 trace of A가 람다 1 더하기 람다 2 더하기 람다 n.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내볼게요. 자, 여기는 지우고 답을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A의 행렬식이 마이너스 8이냐? 디터미넌트 A는 고유값을 다 곱한 거야. 예. 자, 여기 사실 이 문장은 약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원래는 각 성분이 실수인 행렬 A의 고유값은 보통은 실고유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말고 제가 여기 하나 빠뜨렸네요. 항상 F바상에서 그러니까 실수 성분이라 해가지고 실수 고유값이 n개 존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수적으로 복소 고유값까지 확장해서 생각했을 때 n개가 항상 존재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유값이 이게 단지 아니면은 뭐 일부만 있는 건지 모르는데, 근데 이게 4개가 적혀 있잖아요. 4개가 적혀 있으니까는 이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예요. 그래서 디터미넌트 A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 곱하기 4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인 거죠. 네. 참이다. A의 자치는 trace of A는 이거는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4예요. 6이죠. 네, 참이에요. 자, 그런데 A가 대칭 행렬이냐? 아니죠. 고유값 가지고는 A의 모양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확실히 하려면은 발레를 들어주면 좋겠죠. 가장 쉬운 발레가 뭘까요? 바로 삼각행렬입니다. 삼각행렬. 삼각행렬은 그 대각 성분에 있는 것을 읽어내면 그게 그냥 고유값입니다. 예. 그래서 삼각행렬 1, 마 1, 2, 4 여기는 1 나머지는 0 예. 이렇게 보통 이렇게 비워놓으면 0이라고 합니다. 비어있으면 0 빈 성분은 0 혹시나 이건 뭐 빠뜨린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발레를 적을 때 이게 발레다. 발레가 존재하므로 거짓. 개수 자, 여기서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뭐 이제 그 조금 그 고유값하고 관계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할 이야기 좀 많이 있지만 이 문제는 그 A가 가역이라는 거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역. A가 가역이기 때문에 뭐예요? 가역 행렬의 동치 조건. 네.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개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A를 우리가 이제 n by n 행렬이라고 했을 때 다음이 다 동치다. A는 뭐예요? 일단 A가 가역이다. B 행렬식이 0이 아니다. C 아까 0이 아니라고 썼죠 제가 노트 할 때. 그죠? 네, 0이라고 쓴 거 아니겠죠? 설마? 네. 행렬식이 0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널리티. 근데 우리 선생님들 널리티가 뭐였는지 기억나요? 널리티? 널리티는 0공간의 차원이었어요. 0공간의 차원. 널리티는 0공간의 차원이다. 디멘션 of null space of A의 차원이다. 이게 얼마가 되는 거? 널리티가 0인 거 같은 얘기입니다. D. 근데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게 우리가 아까 기하적 중복도를 제가 안 했는데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은 아이겐스페이스예요. 아이겐스페이스 0에 대한 아이겐스페이스 오브 A. 이거 여기다 행렬을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다 행렬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여기다 행렬을 씁니다. 요거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0에 해당하는 A의 아이겐스페이스가 널스페이스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 요건 좀 이따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선생님들만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 다음 요거랑 똑같은 얘기가 랭크 널리티 정리 때문에 랭크 오브 A가 뭐다? 랭크 오브 A가 이게 이제 뭐 n이다. 요거 같은 얘기죠. 예. 즉 풀랭크다.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 열 벡터가 기절을 이루네. 열 벡터가 공간을 생성하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랭크는 4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행렬식이 0이 아니므로 가역이다.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므로 가역이고 따라서 풀랭크다. 따라서 뭐예요? 랭크 오브 A는 4다. 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사각 행렬이 아닐 때 풀랭크 뜻이 뭐예요? 여기 풀랭크란 말이 나왔는데 풀랭크는 우리말로 뭐라고 할지 잘 모르겠어요. 뭐
꽉 찬 개수라고 해야 되나? 행렬 A를 n by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동시인데요. A가 풀랭크다. B 랭크 오브 A가 뭐예요? M이에요? N이에요? 뭐예요? 뭐죠? M인가? M이 중요하니까? 아닌데 랭크 눌러티 정리해서 보니까는 열이 중요한 것 같던데 정역의 차원이니까 N인가 그럼?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오브 M and N. 아시겠어요? 예. 왜냐면 이걸 넘을 수는 없잖아요. 랭크가.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이게 랭크란 거는 본질적으로. 정사각형열일 때는 뭐 n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선생님들 잘 이해가시나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실제 R 위의 벡터 공간 R4의 서로 다른 벡터 V1, V2, V3, V4, V5로 생성되는 벡터 공간 V라고 하자. 다음에 진위를 판별하시오. 벡터 공간 V와 Rn이 동형이 되는 n이 존재한다. 당연히 존재하죠. 예. 뭐 1번은 볼 거 없습니다. 왜냐면 벡터 공간 차원이 유한하다. 그 얘기만 해주면 되죠. 예. 뭐 1번에서 굳이 뭐 한마디 해주자면 이겁니다. dimension of V가 유한하다. 이게 유한하다. 요거를 n이라고 하면 이게 유한하다는 거죠. 따라서 유한 차원, 유한하다. 한마디 적어주겠습니다. 따라서 V는 뭐예요? Rn하고 동형이다. 자, 이 집합이 기저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죠. 자, 사실 이게 n이 뭐예요? 사실 이게 n이 뭐예요? 4 이하죠. 알파상에 있으니까 4차원은 넘을 수가 없습니다. V는 알파의 부분 공간이니까 4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2번 뭐예요? S는 이런 거 가질 수 없는 거죠. 예. 만일 S가 기저면 dimension of V가 5가 되는데 4보다 커서 모순입니다. 따라서 거짓. 요거는 참이다. 요거는 거짓이. 그럼 dimension V가 2인 존재한다. 존재하겠죠? 예, 존재합니다. 뭐 dimension V1을 뭐 E1이라 합시다. V2를 E2라 합시다. 그 다음에 뭐 서로 다른 거를 V3, V4, V5 서로 다르다고 요구해도 이건 할 수 있죠. 예. 어떻게 하면 돼요? 뭐 V3는 마이너스 V1, V4는 마이너스 V2, V5는 V1 플러스 V2 뭐 이래 주면은 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뭐예요? V는 span E1, E2 얘네들은 선형 독립이고 이게 생성하는 건 자명하죠. 따라서 존재한다. 참이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실제 R 위에서 정의된 벡터 공간 R3에 대해서 다음 설명 진위를 판별하고 근거를 선서하시오. 유리수 전체 집합 Q에 대해서 Q3가 R3의 부분 공간이다. 자, 조금 애매하죠? 그죠? Q3도 벡터 공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무슨 벡터 공간이다? 실수체 R 위에서 정의된 벡터 공간이다. 그러니까 R 벡터 공간으로서 부분 공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Q3가 R 벡터 공간이냐? R 벡터 공간이 일반적인 연산에 대해서는 아니란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연산을 아무리 잡아도 사실 안 되는 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네, 궁금하시면 물어보시고, 어떤 연산을 정의하더라도 절대로 이건 R 벡터 공간이 될 수가 없다. Q3는 1번. 그래서 말이죠, V는 1, 0, 0 이게 Q3에 들어간다. But 루트 2 V는 안 들어간다. 스칼라베에 대해서 안 닫혀 있다. 따라서 부분 공간이 아니다. 거짓이다. R3의 부분 공간 U에 대해서 R3가 U와 W의 직합과 같게 되는 R3의 부분 공간 W가 존재한다. 이건 뭐 저 U에 대한 표현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U는 부분 공간이죠. 그죠? 직합에 대해서 성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교 여공간, 유한 차원 내적 공간에서 보겠습니다. 유한 차원 내적 공간 V를 유한 차원 내적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내적 공간, 내적 공간 잘 생각나세요? 내적 공간 뭔지? 내적 공간은 그냥 내적이 있는 공간입니다. 예. 내적이 있으니까 내적하면 0이다, 수직이다. 수직 개념 정의할 수 있죠. 아시겠죠? 그죠? 아시겠어요? 내적 공간이 있으면 수직을 정의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S는 V의 부분치 파이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일단 S퍼업은 정의가 이겁니다. V들의 모임이에요. V들의 모임인데 뭐냐면은 V가 수직입니다. 수직이라는 걸 내적 공간, 내적을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이 지금 내적 공간에서 수직이 뭔지 좀 헷갈리시는 것 같으니까 V U가 0입니다. for U in S, 모든 S에 있는 U에 대해서 전부 다 0인 거, 내적해서. 그러면 두 번째는 이 S퍼업의 퍼업은 뭐랑 일단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S퍼업은 뭐랑 같으냐면 span S의 퍼업하고 같아요. 예, span S 퍼업하고 같고, 그다음 세 번째 S퍼업의 퍼업은 요건 뭐예요? 요거는 그냥 span S하고 같은 거예요. span S. 예. 그 다음 W를 부분 공간이라 해볼게요. 부분 공간 W에 대해서 여기다 쓸게요. 네 번째, 부분 공간 W에 대해서 V는 뭐다? W하고 W 퍼업의 직합이다. 하나 있으면은 그거하고 수직인 직교 여공간의 벡터들하고 원래 있었던 그 공간의 벡터하고 두 개의 합으로 항상 나타낼 수 있고, 그렇게 나타내는 방법은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여기에 이게 V라고 합시다. 이거를, 이 밑에 있는 거를, 요거를 우리가 W로 하면 직교 여공간 뭐가 되냐면 W 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미 벡터가 있으면은 요 벡터랑 요 벡터 합으로 유일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2번은 뭐 참인 거죠. 참. 2번 W는 Upub이라고 하면 된다. 이게 가능하다. 아 근데 무조건 직합으로 나타냈다 해가지고 그 한쪽에 써 있는 게 Wpub은 아닙니다. 약간 살짝 이게 살짝 기울어져 있어도 되죠. 예, 직합으로 나타낼 수는 있어요. 예. 따라서 참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선형사상이 있는데 자 그래서 랭크 룰레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 태화 차수 정리. 우리가 원래는 뭐예요? 그 행렬을 가지고 했었죠. 근데 이제 기출동영 시간에 와가지고 요거만 좀 다른 형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선형대수학에 여러분들 군에도 뭐가 있어요? 군에도 동형정리가 있죠. 그리고 환에도 동형정리가 있죠. 선형대수에도 당연히 동형정리가 있습니다. 예. 그걸 선형대수에서는 동형정리라고 안 하고 개수태화차수정리라고 주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사실 이거 동형정리입니다. 그래서 동형정리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니 그냥 개수태화차수정리라고 하지 왜 이걸 또 동형정리라고 하냐.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와드리려고. 뭐 골치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통합된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그 L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선형사상이라 해볼게요. 선형사상이 있는데 뭐 이제 뭐 V에서 W로 가는 선형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동형정리라고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range of L image of L 이 있겠죠. 그죠? 근데 image of L이 이게 뭐랑 동형이 됐냐? 뭐랑 동형이 되냐면 원래 V를 커널 L로 쿼션트 한 거하고 동형이 됩니다. 여기서 이거는 이 커널은 뭐냐면은 뭐겠어요? 이거는 상군입니다. 상군. 덧셈군, 부분군, 상군. 그러니까 모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거. 근데 벡터 공간을 그 부분 공간으로 쿼션트해서 만든 상군도 벡터 공간이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벡터 공간이 돼요. 그래서 요거 차원을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선생님들, 여기서 얘 차원이 뭔지 아시겠어요? dimension of V per kernel L. 설마 이 차원 나누기 이 차원 아니겠죠? 그죠? 예. 뭐냐면은 커널 L에서 먼저 기저를 잡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랑 선형 독립인 V의 기저를 잡아주면은 얘네들, 남아있는 얘네들 가지고 이거의 기저를 이룹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은 빼기예요. 요거의 차원은 dimension of V minus dimension of kernel L이에요. kernel L. 제가 이걸 뭐 동형 정리라고 쓰진 않겠습니다. 쓰고 싶은 분들은 쓰세요. 자, 그래서 뭐냐면 그 우리가 원래 선형대수 할 때 저기를 했잖아요. 행렬을 갖다가 로 리듀스트 폼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피봇 개수 세고 남은 거가 뭐 이제 자유 변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이제 반대로 보는 겁니다. 반대로. 예. 그러면 L이 만약에 행렬에서 온 거면은 L의 표현 행렬이
M이라고 했을 때 M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V는 Rn에서 그냥 FN에서 F M으로 가는 뭐 이런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M은 몇 바이 몇이에요? 표준 기저에 대한 표현 행렬이라 M은 이거는 M by N이죠. M by N. M행 N열. M by N이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하나씩 적어 봅시다. 이미지 오브 L이 뭐예요? 이미지 오브 L은 자, 여기다가 뭘 벡터를 곱해 가지고 나오는 거는 열 벡터의 선형 조합이에요. 열 벡터의 선형 조합. 그러니까 이해 가세요? 예. 열 벡터의 선형 조합이니까 이미지는 뭐냐면은 M의 컬럼 스페이스예요. 컬럼 스페이스. 그러면은 여기서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게 얘의 차원이 뭐냐면 dimension of column space of M이 뭐랑 같다는 거예요? dimension of V는 여기서 N이죠. 그죠? N 마이너스 뭐다? 커널 L. 자, 커널 L은 여기서 커널 L은 뭐예요? 커널 L은 L에다가 넣어줘서 0되는 벡터잖아요. 0되는 벡터 M에다가 곱해서 0되는 벡터잖아요. 그거는 M의 0공간이죠. 0공간에 속하는 벡터죠. 그러니까는 이 디멘션 커널 L이라는 게 뭐예요? 디멘션 널 M이니까 널리티 M이죠.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랭크잖아요. 따라서 뭐예요? 이게 N이라는 것이 널리티 of M, 랭크 M 더하기 널리티, 랭크 M 더하기 널리티 M이다 라는 게 성립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피봇이랑 이런 거 했던 것이 가치가 없냐? 아닙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그게 기저라는 개념이 정의가 되려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 원래 사실 이게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순환 논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체계화 시키는 거는 이렇게 하신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핵의 차원은 1이다. 이거는 근데 뭐 랭크 널리티가 별로 사실 필요는 없죠. 핵의 차원을 직접 구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핵의 차원을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전공수학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행렬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T의 표현 행렬 을 우리가 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T의 표현 행렬 L 그러면은 그 M이 뭐예요? 아무 말 없이 표현 행렬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표준 기저에 대해서 표현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저거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X에 곱해지는 거는 제 1열에만 있어야 되겠죠? 1, 0, 1이고 그 다음 Y는 2열 Z는 3열 이렇게 되겠죠. 자, 핵의 차원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리듀스 시켜 보는 게 좋겠죠. 그렇죠? M이라는 것은 뭐랑 행동치다. 여기는 행동치. 자, 여기 1이 있으니까 그냥 냅두고 여기서 뺍시다. 그 다음에 여기 2는 1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죠? 예. 뺐으니까는 0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네요. 예. 그럼 요거 가지고 이거 밑에 거 지워줄 수 있죠. 예. 이렇게 지워주고 나면은 뭐가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 피봇이 둘, 셋, 3 피봇, 플랭크네요. 랭크 오브 M이 3. 따라서 쓸모가 있네. 널리티 잘했네요. 예. 널리티 M은
0이다. 0이기 때문에 따라서 거짓이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벡터 V1, V2, V3 5차원 유클리드 공간 R5에 속합니다. 다음 진위를 판별하시오. V1, V2, V3가 1차 독립이다 라고 한다면은 얘랑 얘도 1차 독립이다. 자, 이것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역 행렬을 곱하는 거는 곱은 이거는 그 개수를 불변합니다. 가역 행렬 곱은 개수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뭐라고 쓴 거죠? 곱에 대하여 개수 불변. 어떤 주어진 행렬 m이 있다고 해볼게요. m은 행렬입니다. 이거 뭐 m by n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l과 l은 뭐냐면은 l은 뭐 m by m 가역 행렬이고 r은 뭐냐면은 n by n 가역 행렬입니다. 했을 때 l, m 뭐 r까지 곱해도 상관없는데 랭크 lm은 랭크 mr은 랭크 m입니다. 네. 불변이에요. 개수가 안 변해요. 뭐 1번은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지금 자 여기 이 세 벡터가 그 1차 독립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V1, V2, V3가 1차 독립이다 라는 얘기는 이 V1, V2, V3로 이루어진 행렬 우리가 뭐 K라고 할까요? K는 V1, V2, V3가 근데 선생님들 제가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몇 바이 몇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3행 3열 행렬입니다. 3행 3열. 아이 뭔 소리야? 자 5행 3열. 네, 5행 3열. 왜냐면 이거 V 자체가 5차원 공간에 속하고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뭘로 하겠다는 거죠? 어떤 의지를 보인 거죠? 이걸 열 벡터로 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5행 3열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기저를 이룬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지금 플랭크인데 이 열개수 쪽의 플랭크란 거예요. 그래서 랭크 오브 K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널리티가 0인 거죠. 널리티가 0. 똑같은 말로. 자, 그런 상황인데, 요렇게 된 거는 지금 뭐냐면은, 자, 얘네들의 선형조합인 거죠. 얘네들을 선형조합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뭘 곱해야 되냐면은, 자, 보세요. 이걸 꼭 숫자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이 벡터들을 숫자처럼 생각하시고,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지 저런 것들이 나올 것인지 생각해 보면은, 여기는 111이고, 여기는 뭐예요? 11이고, 여기는 1이죠. 네. 근데 이게 하삼각 행렬이니까 행렬식 1이네요. 가역이네요. 따라서 이것도 뭐예요? 플랭크. 랭크 3이에요. 널리티도 불변입니다. 따라서 1차 독립이다. 되는 거죠. 기저니까. 1차 독립이다. 널리티는 0.
1차 독립이 중요하니까 널리티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적당하긴 하겠네요. 널리티는 0. 1차 독립이다. 누가? 열 벡터가.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스팬이잖아요. 부분 공간. 맞죠? 3입니다. 2번은. 오차 정상 행렬에 대해서 방정식이 있는데 모두 해를 가진다. 그러면은 AX는 2V1 더하기 V2 요렇게 한 것도 해를 가진다. 뭐 선형성에 의해서 당연하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뭐 우리가 그 요거를 좀 더 팬시하게 써보면 이런 겁니다. AX는 V1 이거는 A의 열 벡터를 가지고 A의 열 벡터를 가지고 V1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컬럼 스페이스에 V1, V2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3번은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V1하고 V2가 둘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컬럼 스페이스 요게 벡터 공간이 따라서 2V1 따라서 스팬 좀 더 한 줄 더 쓰죠. 스팬 V1, V2가 뭐예요?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의 부분 공간이 되겠죠. 따라서 뭐예요? 2V1 더하기 V2도 이것도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되겠죠. 직접 이렇게 원소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참이다. 자, 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